이사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현장. 트럭에 가득 실린 이게 오늘 작업할 타일인데요. 600에 600 사이즈로 시공할 타일입니다. 사이즈부터 오늘 작업이 만만치 않을 거란 게 느껴지네요. 옮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한 40kg 정도 됩니다, 이게.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만만치 않은 무게. 이렇게 옮기는 것만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요. 타일은 자칫하면 깨질 수 있기에 더욱 신경이 쓰인답니다. 이 타일의 경우 이거는 포셀린 타일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자기질 타일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요. 바닥 타일은 강도가 높고 수분 흡수율이 낮은 자기질 타일을 선호하는데요. 생활할 때 물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아 바닥 타일로 좋다네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바닥 수평부터 확인하는데요. 몇 밀리예요? 0.5mm. 0.5, 1mm의 오차가 생겨버리면 그 끝에서는 막 100mm 이상 차이 나버릴 수도 있고 그 정해진 기본값과 그 각을 무조건 직선으로 맞춰놔야 타일이 수직 수평으로 잘 붙일 수가 있네요. 0.5 0.1mm의 작은 오차가 자칫 전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순간 빨간색 줄 표시를 해둡니다. 한쪽에선 접착제를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타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접착제의 종류도 달라진다고요. 바닥 타일의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고 난방이 되는 압착제입니다. 바닥 시공은 난방열이 전달되고 보온이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접착제를 바르는 것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45도 정도 기울어진 각도로 접착제의 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반복해서 펴주는데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을 잡아놓고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접착제의 양으로 미세한 높이까지 맞춰줍니다. 타일을 한 장 한 장 올리면서 수평을 잡아주는데요. 타일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평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타일 같은 경우는 각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모서리가 각이 져 있습니다. 맨발로 가다가 단차가 있으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차를 좀 더 신경 써서 시공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평탄 클립으로 타일의 내면을 맞춰 잡아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접착제가 수용성 접착제다 보니까 수축 팽창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생될 때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나중에 양생된 후에도 뭐 단차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일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간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고요. 그때 한쪽에서 타일의 수치를 재는 작업자. 순식간에 완벽하게 재단까지 마칩니다. 타일이 잘라지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저희가 웬만해서는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타일을 바닥 모양에 맞춰 깔끔하게 재단한 건데요. 그때 작업자 무릎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무릎 보호대라죠. 타일이 좋아서 무작정 시작하게 된 일. 몇 번의 착오를 거쳐 점점 그만의 노하우가 생겼다고요. 45도 각을 유지해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습관되어 있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 손목 스냅이 일정치가 않아서 마지막에 여기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무릎으로 중심을 잡고 팔의 반동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는 반복 작업. 일을 할 때면 잊어버리지만 고된 작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답니다. 무릎 많이 아프죠? 무릎도 많이 아프고 뭐 이렇게 좀 장시간으로 좀 많이 하다 보면 무릎에서 물도 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주사기 갖다가 이제 물도 빼는 경우도 다반합니다 이게.
이것 또한 훈장이라 여기는 작업자. 젊은 나이에 뛰어든 현장이기에 더욱더 꼼꼼하게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실수를 하면 이게 경력이 되신 분이 실수한 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건 경력이 돼 버리거든요. 그 차별 속에서 살아남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더 꼼꼼해야 되고 더 퀄리티가 더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한평생을 살아갈 누군가의 집을 꾸미고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작업자를 더욱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데요. 허허, 젊은 작업자의 패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덧 바닥 타일 작업은 그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타일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이 줄눈이. 그래서 항상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끝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 바닥 뒤틀림이 생길 때 타일이 같이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줄눈. 그렇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요. 2인 1조가 되어 줄눈을 채우고 닦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안 닦으면은 나중에 회색으로 백화 현상이 떠가지고 나중 되면 안 지어야 돼요. 나무나 장판에 비해 보온성이 높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는 바닥 타일. 완벽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작업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힘들게 일하고 맛보는 이 맛. 뭔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 왜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먹는 밥이다 보니까 맛있죠. 아무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먹는 게.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다음 날 작업자들을 만나는 곳은 인천의 가정집. 오늘 작업은 조금 특별하다고요. 대형 타일 시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통 1m가 넘는 크기의 대형 타일은 주로 벽면, 거실 아트월에 많이 시공하는데요. 줄눈이 없어 깔끔하고 열 전도율이 높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오늘 시공해야 되는 곳이 이제 여기 메인 아트월 시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 벽체 시공을 들어갑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현장인데요. 그렇기에 일반 현장보다 작업 전부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작업에 앞서 작업 매트와 비닐막으로 공간을 보호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주방 쪽으로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예 보양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나마 차단을 해야 공사 중에 생기는 먼지를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기존 벽면에 부착된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뭐 장애물들이 있다 보면은 벽판을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공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형 타일의 경우 3에서 6mm 정도의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벽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벽면 제거 작업이 드디어 끝났네요.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형 타일을 붙일 때 수용성 접착제로 이제 타일 시공을 하게 되는데 수용성 접착제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붙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수력을 더 높여주고 발랐을 경우에 이제 커다란 거미줄처럼 이런 망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일 시공 전 벽과 바닥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업인 프라이머.
실내외 바닥 및 벽에 발라줘 타일을 붙이기 좋은 면을 만들어주는 거라네요. 자, 이제 오늘 작업의 주인공. 귀한 몸이 도착했습니다. 귀한 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다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페인산입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담. 점수.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타일. 어디 잘못된 곳은 없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이상부 2m 70cm의 대형 타일을 앞에 두고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준비부터 합니다. 이게 대형 타일 자르는 레일 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성인 4명이 조심조심 마치 아기 다루듯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60kg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타일이긴 해도 얇고 질다 보니까 낭창거리는 게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낭창거리는 힘이 어긋나 버리면 타일이 깨지게 됐거든요. 그거에 합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산이 많은 대형 타일은 주문하고 배로 받기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자칫 잘못하면 공사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요. 한 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앞이 하얘지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타일을 수급하려면 아무래도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앞이 꽉꽉 이제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대형 타일은 두께가 얇아 잘못하면 쉽게 깨져버리는데요. 그러기에 작업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요. 하나, 둘, 셋. 아니 그런데 귀한 타일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충격과 진동을 살짝 줘서 안쪽 깊숙이 이제 크랙이 계속 더 파고 들 수 있게 이제 진동을 계속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텐션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약간의 이런 텐션과 함께 다 끊어져야 완전 잘 깨져요. 작업자들의 노하우에 깔끔하게 잘라졌네요. 기울여. 기울여. 갈게요. 하나, 둘, 셋. 수직 유지해주고. 수직 유지. 자, 턱살 빠질 것 같아서 턱으로 다시 하고 오케이? 네. 위에 체크. 위에 체크. 천천히 일단 유지하고 천천히. 천천히. 턱 조심. 천천히. 옮기다가 잘못 깨져버리면은 그 절단면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크기가 큰 대형 타일은 보통 이렇게 직접 옮겨 작업하는데요. 타일이 낭창거리면 바로 깨져요. 얇은 타일이다 보니까 타일이 물렁물렁해서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으로 들어야 안 깨지고 조심하게 잘 놓을 수가 있어요. 잠깐 뒤에 좀 내릴게요. 뒤에 좀 버텨주세요. 천천히. 앞으로 좀만 천천히. 자, 아래 잡아, 아래 잡아요, 아래 잡았습니다. 팔 빼고 아래 잡아요. 무슨 통과. 천천히. 천천히. 자, 턱. 위에 턱 있어요. 턱 조심. 턱 조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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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조심. 턱 조심. 여기. 여기. 턱 내려요. 하나, 둘, 둘, 셋. 천천히. 잘 대지 말고. 천천히. 손 빼. 손 빼요. 오케이. 내려. 여기 오케이. 내려. 권훈이가 더욱 긴장됐던 순간. 오케이. 아유, 이제야 한숨 돌리나 봅니다. 아직도 긴장됩니다. 그래도 한결 편해요. 네. 올리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이네요.
다음은 타일 재단 작업. 타일은 코팅되어 있기에 겉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 다음 잘라주는데요. TV 들어갈 자리거든요. 거기 이제 필요한 콘센트나 이런 거, 콘센트 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잘라낸 타일. 콘센트가 쏙 들어가겠네요. 벽면 타일의 경우 시공할 때 자칫 진동에 의해 파손될 수 있기에 타일을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한다고요. 이 접착제 같은 경우는 C2의 S2 등급이라서 탄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접착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콘크리트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타일이 탈착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오케이, 좋아, 이게 다 오케이. 여기 놓을게요. 잠깐만. 나 딱 찍어, 한 번. 아래 내려. 내가 밑으로 갔어야 돼. 잡고 있어. 하나, 둘, 셋. 천천히. 가장 긴장된 순간. 들어! 더! 왼쪽 라인 잡고. 됐어? 자, 아래 정탑. 좋아.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땀이 흥건합니다. 첫 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만큼 땀이 흘리는 것 같아요. 대각으로. 자, 대기. 자, 가운데 누가?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대형 타일이다 보니까 접착면이 접착이 좀 덜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도 굉장한 위험하거든요. 타일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꼼꼼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힘들긴 해도 고객의 만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대형 타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하나하나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하는 게 추구하는 게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거 사실대로 이제 이행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시공할 때와 시공 후에 확인을 하니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검침을 통과를 못하면은 다시 다 떼고 다시 붙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에 대충이 없는데요. 자, 진입. 예. 자, 천천히. 대형 타일의 장점은 줄눈 없이 전체가 한 장의 느낌이 들도록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두 장의 타일을 한 장처럼 시공했습니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바닥에 내려놓고 손 빼. 됐어요. 오, 이렇게 의사 되게. 자, 내 폭파지. 천천히. 두번 각도. 여기 오케이. 천천히. 거실의 반대쪽 벽면 작업까지 완벽하게 마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는데요. 벽면 타일은 겨울철 새어나가는 열 손실을 줄여주고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보시고 그대로 세팅 옮기도록 해요. 아 이거 재경 작업은 끝났지만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공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원까지 잘 해드려야죠. 작업을 마친 집을 둘러보는 고객. 인테리어 효과에 난방 걱정까지 덜어준다기에 시공하게 되었다고요. 마음에 드세요? 깔끔하고 괜찮네요. 색깔도 좋고 넓어 보이고 좀 분위기가 있네요. 분위기.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또. 일반 타일에 비해 작업은 몇 배 더 어렵지만 작업을 마치고 마주한 고객의 웃음에 피로는 한순간에 잊혀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